지난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박현성에게 승리를 거둔 타이라 타츠로가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겼다는 판정을 들었을 때 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느꼈어. 다음엔 누구랑 싸울지 벌써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이라의 다음 상대에 대해 마이클 비스핑은 UFC 방송에서 말하길, 타이라가 타이틀전을 원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 생각엔 그 전에 한 경기 더 해야 돼. 내가 매치메이커도 아니고 뭐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한 경기 더 치르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 그렇다면 누구랑 해야 할까? 내가 고른 상대는 바로 전 챔피언 브랜든 모레노야. 이 경기가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봐. 이 경기는 타이라 타츠로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브랜든 모레노가 다시 타이틀 전선에 진입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뭐 물론 지금도 경쟁권에 있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연말 판토자 조시아반 카드에 모레노와 타츠로가 넘버원 컨텐더 경기를 치러서 빌드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로드 투 UFC 8강전에서 대한민국의 윤창민 선수와 싸웠던 파이터죠. 아오이진의 경기가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9월 2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딥 이벤트에서 대한민국의 최성혁 선수와 맞붙습니다. 아오이진은 본인의 SNS를 통해 말하길, 복귀전이 결정됐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난 패배의 아쉬움을 발판 삼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17일 함자트 시마이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드루크스 디프레시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 함자트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에 언더독 평가를 받고 있다. 넌 UFC에서 무패인데 이번 경기가 너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진 적이 없다는 건 언젠가 져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럴 생각 없어. 내 커리어에서 2번의 패배가 있는데 그 기분을 알거든. 그래서 다시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 내가 언더독인 건 맞아. 난 내 커리어 대부분 언더독 평가를 받았어. 근데 지금 난 챔피언이지. 배당이 경기를 결정짓는 건 아니야. 내 생각에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상대 중에 이번이 최고의 상대인 건 확실해. 하지만 그건 내 이전 상대도 마찬가지였어. 매번 옥타곤에 들어설 때마다, 특히 네가 챔피언이라면 항상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상대를 마주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번 상대가 지금까지 만나본 상대 중 최고인 건 맞아.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챔피언인지를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넌 독특한 스타일이고 함자트는 너와 같은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다. 이게 너에게 이점이 될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맞아. 내 스타일은 UFC 안에서도 엄청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고 흔히 볼 수 없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하지. 근데 문제는 나 같은 스타일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거야. 그걸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건데? 결국 이게 내 강점이야. 내 스타일은 정말 유니크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날 흉내내줄 사람을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는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엘리트 그래플러기도 한데 함자트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공략할 수 있다 보냐는 질문에는 맞아. 함자트는 확실히 월드 클래스급의 레슬링과 그래플링을 갖고 있어. 하지만 이 정도 레벨에서는 누구나 다 월드 클래스야. 그리고 이건 그래플링이나 레슬링 매치가 아니라 MMA잖아. 이게 바로 내가 공략할 부분이야. 우린 레슬링 타이틀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플링 타이틀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야. 우린 UFC 타이틀을 놓고 싸우는 거고 이 분야에선 내가 최고야. 난 최고의 레슬러도 아니고 최고의 그래플러 혹은 최고의 타격가도 아니야. 하지만 이 모든 걸 합쳐놓은 이 MMA라는 스포츠 안에서 나는 세계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박현성 선수의 원래 상대였죠. 스티브 얼색이 지난 박현성 타이라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박현성이 지난 주말 메인 이벤트에서 타이라 타츠로와 싸웠다. 네가 그 자리에 들어가 타이라와 싸우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있었지. 아쉽게도 성사되진 않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얘기했고, 이에 네 쪽에서 성사시키기 어려웠던 건지 경기를 일주일 앞당기는 게 너무 무리라 생각했던 거냐는 질문에는 맞아, 정확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그 경기를 보고 내가 박현성이랑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는 거지. 뭐 물론 경기를 보면서 나도 타이라가 했던 것과 똑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 근데 경기 전부터도 박현성한테 타이라는 너무 버거운 상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 물론 박현성도 백포지션에서 서브미션도 좋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그래플링, 주짓수를 봤을 때 타이라가 훨씬 날카롭다고 봤어. 뭐 박현성이 타격에서 지난 상대들을 이기긴 했지만 타이라가 타격에서 더 정돈되어 있다고 봐. 그리고 경기도 그렇게 흘러갔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조슈아반과 판토자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판토자가 꽤 쉽게 이길 거라고 봐. 조슈아반은 젊고 복싱도 정말 좋긴 한데
판토자의 그래플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물론 전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파이터와의 경기에서 좋은 테이크다운 방어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 선수의 레슬링과 판토자의 스타일은 엄청 다르거든. 판토자는 난전을 만들 거야. 좀 희한한 테이크다운, 트립, 더블렉, 바디락. 판토자한테 한번 넘어가면 빠르게 백을 잡힐 거고 경기가 오래 갈 것 같진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얼색의 말을 들어보니 먼저는 스티브 얼색한테 타이라와의 경기 오퍼가 들어갔지만 얼색이 거절했고 이에 박현성 선수에게 오퍼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참고로 스티브 얼색은 돌아온 1일 5대 오스본과 싸울 예정입니다. 5대 오스본 쪽에서 플라이급 개최가 힘들다 요청해 벤트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UFC와의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UFC를 떠나게 된 플라이급 강자 무하마드 모카예프도 인터뷰를 통해 판토자와 조슈아반 그리고 UFC 계약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먼저 판토자와 조슈아반의 경기에 대해서는 조슈아는 복싱이 정말 좋아. 나케 복싱 마음에 들어. 그 나이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좋다고 봐. 왜냐면 23살에 그렇게 큰 무대에 서는 파이터는 진짜 드물거든. 예를 들어 패치 믹스도 최근 UFC에 데뷔했는데 아레나가 컸다고 얘기하더라고. 좀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 어떤 선수들은 밝은 조명 아래 주목받는 상황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근데 조슈아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어. 근데 난 판토자가 경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와도 조슈아반을 이길 거라고 봐. 경험 그리고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판토자는 말 그대로 플라이급의 데디 같은 존재야. 이 모카예프가 돌아오기 전까진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시 UFC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얘기하며 존 조스를 돌려까기도 했습니다. 멋진 피니시 승을 몇 번 만들어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UFC가 날 다시 데려갈 거라 믿어. 나랑 UFC 사이에 악감정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했던 파이터들도 있잖아. 난 프로파이터와 일이 있었던 거지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했던 게 아니었어. 임신한 여성을 차로 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카예프는 UFC에서 7전 전승을 거뒀지만 재계약에 실패했는데요. 챔피언급의 실력자임은 분명합니다. 향후 다시 UFC로 돌아와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알저메이 스터링이 팟캐스트에서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최근 스트리트 비프 파이터를 하이킥으로 다운시킨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시 스트리트 비프 파이터는 드존에게 좀 까불면서 건방지게 굽니다. 이에 드존은 살살 받아주다가 하이킥을 약하게 툭 날렸고 이 킥에 그 파이터는 다운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털링은 본인과 라울 로사스 주니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라울 로사스랑 처음 훈련했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걔 부모님이 옆에 앉아 있었어.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난 걔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지도 몰랐지. 그날은 가볍게 훈련하는 날이었어. 왜냐면 그 주 내내 하루 2번 훈련을 하느라 몸이 여기저기 쑤셨거든. 몇 년 전 있었던 일이야. 내가 아직 챔피언이었을 때지. 난 당시 걔가 누구지도 몰랐어. 파이터인지도 몰랐고. 텐스 플래닛에서 훈련하는 꽤 잘하는 그래플러라는 것만 알았어. 근데 걔가 내 머리에다 대고 디제잉을 하는 거야. 완전 무례한 행동이었지. 내 앞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또 내 머리에다 대고 디제잉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멍하니 가만히 앉아서 대체 이게 뭐지? 이랬어. 그러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카메라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걸 알았지. 그 다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났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그래플링을 했어. 그때 난 쉬는 날은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얘 아무것도 못하게 눌러놔야겠다 생각했어. 일단 난 영상 찍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가볍게 하는 날이었으니까. 난 그냥 맞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구르면서 땀 좀 흘리고 몸무게 좀 빼려고 온 거였어. 근데 걔가 좀 양아치처럼 굴었던 거지. 진짜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걘 싸가지 없이 굴었어. 걘 내가 누군지 분명 알았을 거야. 그래서 난 속으로 완전 무례한데 이랬지. 내가 가볍게 하자고 했는데 걔 멋져 보이겠다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막 백플립하고 이러면서 말이야. 딱 요즘 젊은 파이터들 스타일이야. 근데 걔도 첫 패배를 당한 후엔 좀 겸손해진 것 같더라고. 그 후에 함께 훈련을 했거든. 지금은 훨씬 겸손해졌을 거야. 근데 솔직히 걔랑 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 걘 행동이 좀 이상하거든. 예전엔 메랍이랑 훈련하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오말리랑 훈련을 하더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고든 라이언이 락홀드랑 훈련했다가 와이드먼이랑 훈련했던 거거든. 난 그거 보면서도 너무 불편하다 싶었어. 이 바닥에도 지켜야 할 룰이라는 건 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